이 국어의 난이도가 상승했다는 하나의 측면과 스마트폰의 일상화를 통해서 미디어로 정보를 익히는 이 두 가지 문제가 결합되면서 대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독해력이 1순위로 뽑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독해력이 부족한 친구들에게 제가 추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입니다. 요즘 학생들의 독해력에 대한 이슈가 있잖아요. 원장님이 현장에서 느끼시기엔 어떠세요? 제가 국어를 기반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피부로 제일 잘 느끼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게 제 개인적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이 독해력 문제에 빠져 있다라는 그 근거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서점 방문해 보면 딱 바로 알 수 있거든요. 눈에 제일 잘 보이는 것에 어떤 책들이 있느냐를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 이슈, 트렌드를 알 수 있는데, 지금 2, 3년 전부터 초등, 중등의 독해력 문제집이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딱 진열되어 있는 걸 보면서 나의 시대가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두 번째로는 EBS에서 시작한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 프로그램의 장면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영어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조건을 하나 걸어요. 얘들아, 수업 시간에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몰라요 라고 소리쳐줘. 뭐 예를 들면 베이비시터라는 단어를 우리 단어로 해석을 하면 보모라고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보모가 딱 나오는 순간 몰라요 막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면서 이 한 페이지를 수업하는데 세보니까 14번 정도가 딱 이제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금 수업 현장에서 굉장히 독해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그리고 요새 아이들이 하도 이런 긴 글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니까 유행어가 있어요. 세 줄 요약 좀. 세 줄 요약 해달라는 말이라든지 이걸로 인해 서머리 선업까지 지금 나오게 될 정도로 독해력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장님이 말씀하신 최근 2, 3년? 왜 부쩍 요즘에 독해력 문제가 이슈가 됐을까요? 제가 분석하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수능의 변화에서부터 출발한 게 있어요. 2018년 수능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영어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변화가 되거든요. 이게 엄청 큰 이제 문제인 건, 정시에서 변별력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1점 1점이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영어가 담당하고 있던 그 변별의 기능이 사라지면서 그 구멍을 누군가가 메워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변별력을 다시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난이도를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어가 이 당첨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2019년 수능이 불국어라도 소문이 났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뉴스 메인에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 뉴턴의 껍질 정리라고, 이게 물리 문제인데 국어의 비문학 독서 지문으로 나왔는데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저도 이 문제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되지? 라고 이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영상을 보면서 자라는 게 너무 익숙하다라는 거죠. 이제 첫째 아이들이 5살인데 그 아이가 너무나 능숙하게 제 핸드폰을 이제 풀어서 딱 유튜브를 영상을 트는 걸 보면서 이 아이들이 영상으로 모든 정보들이 익히는 게 너무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긴 글을 만나면 당연히 이 거부감을 느끼겠구나. 정리하자면 지금 독해력 문제는 이 국어의 난이도가 상승했다는 하나의 측면과 스마트폰의 일상화를 통해서 요즘 세대의 아이들이 미디어로 정보를 익히는 이 두 가지 문제가 결합되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어 잘하면 다른 과목 잘한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독해력이 학습에 어떤 영향을 주길래 이렇게 중요할까요? 일단 독해력에 대한 정의부터 딱 짚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읽을 독에 이해할 해. 그러니까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독해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전통적으로 과거제부터 시작해서 천년의 시간 동안 계속 시험을 통해서 능력 있는 인재를 선발해온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 시험이라는 게 국어, 언어를 매개로 해서 그 능력을 측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독해 능력은 가장 기초적으로 중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초등학교 저학년 어머님께서 갑자기 오셔서, 원장님 제가 고민이 있는데 저희 아이가 이 수리력이 굉장히 뛰어난 아이였거든요. 수학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가면서 수학을 좀 싫어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라는 상담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찾아보다가 초등학교 저학년 수학 문제가 요새 보시면은 질문 막 3줄 4줄짜리의 문제들이 막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 질문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갑갑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 자체가 싫어지는, 결국엔 수리력보다 독해력으로 인해 수학이 문제가 생기는
현상도 벌어지고요. 두 번째로는 중학교 아이들이랑 수업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할 땐 교과서를 좀 읽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교과서 자체를 읽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중학교 정도 수준으로 오면은 교과서가 난이도가 조금 있거든요. 근데 독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교과서 자체를 읽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대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혹은 더 넓게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독해력이 모든 능력 중에 가장 1순위로 뽑아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아마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독해력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그죠? 그 정보를 얻기 위해 지금까지 영상을 아마 시청하셨을 건데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지금부터 공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독해 능력을 키우기 위한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할 건데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것처럼 독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많이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한테 책 좀 읽어라 혹은 어휘 문제, 독해 문제집을 권해주시면서 이걸 매일매일 지금부터 풀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그걸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읽기를 거부하고 있는 아이들, 독해력 자체가 많이 떨어지는 아이들에게는 효과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독해력이 부족한 친구들에게 제가 추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어린이 신문 읽기입니다. 이 신문 읽기의 장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첫 번째로는 거부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거부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좀 호기심이랑 연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신문은 세상 일들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소개해주고 있거든요. 그럼 아이마다 관심사가 있을 거기 때문에 관심 있는 소재로 읽기로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다는 것과 우리가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혼자 하면 항상 재미가 없거든요. 신문 읽기는 가족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책이라든지 독해 문제집은 지문의 길이가 좀 긴 편이에요. 부담스러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신문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짧지도 않고 너무 길지도 않은 적당한 호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시도하기에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이 정보화 사회에선 정보가 돈이기도 하고요. 중고등학교 가서 이 고교 학점제라는 것들을 요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만의 관심사, 계열 선택이라든지 전공에 대한 것들을 중3 때까지는 결정을 하고 고등학교에 와라 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뭐에 관심이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 읽기를 통해서 이 아이가 어떤 지점에 어떤 이슈에 관심을 보이는지 체크한다면 이걸 나중에 고교 학점제 상황에서도 좀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신문이 아직은 낯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죠. 아직은 좀 많이 낯서실 것 같아서 제가 어린이 신문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어린이 신문의 모든 것 A부터 Z까지는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꼭 올리도록 제가 할 거고요. 일단 오늘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가장 유명한 건 3-4가지 종류 이름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어린이 조선, 어린이 동아, 알바트로스, 어린이 경제신문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 어린이 조선과 어린이 동아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 홈페이지에서 그 지면을 다운받고 인쇄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독을 따로 하지 않고 지금 당장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신문은 바로 동아랑 조선이다 라는 거. 근데 단점은 이 난이도 조절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어렵거든요. 초등학교 고학년 중등 아이들에게 적합한 신문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럼 초등학교 저학년과 중학년은 어떡하나요? 그런 아이들에게는 알바트로스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건 난이도가 좀 조절이 되기 때문에 그 학년에 맞는 것을 선택하실 수 있을 거고 다만 이 신문은 구독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편으로 받으셔서 그렇게 좀 신문을 준비해 주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실천할 때 꼭 지켜야 될 점들을 제가 좀 말씀드려 볼 건데 일단 꾸준함이 생명이기 때문에 시간을 정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매주 한 번, 두 번 일정한 요일, 일정한 시간에 우리가 신문 읽기를 다 같이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꼭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읽기 전과 읽은 후에 꼭 그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어야지 아이들에게 호기심과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 마지막으로 이것까지 해주시면 참 좋은데요. 아이들이 읽은 신문 중에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거를 꼭 스크랩을 좀 해주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교 학점제, 이 자기의 전공 선택, 계열 선택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해주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에게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 정보를 선별하는 작업, 데일리 신문 같은 경우에 기사 수가 많거든요. 그걸 다 읽으면 좋겠지만 또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으니까 이번 주에는 이 신문을 꼭 읽었으면 좋겠다, 이 기사를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선별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좀 올려놓을 테니까 그 카페에 오셔가지고 정보를 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모님이 그 배경 지식을 좀 설명해 주시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제가 유튜브에 현장 강의를 계속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신문을 읽기 전에 이런 배경 지식에 대한 강의를 듣고 신문 읽기로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주시면 아이들이 훨씬 더 몰입도 있게 신문을 아마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부천신원장 유튜브를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많은 정보들을 아마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야, 원장님,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진짜 장난 아니라니까? 근데 난 오히려 좋아. 이제 나의 시대가 열리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